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경희 강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믿꿈씨 왕중왕 전에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결국 이루어지고 마는 보물지도라는 주제입니다. 목차는요, 보물지도 순환사, 나의 보물지도, 보물지도로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 딸의 보물지도, 이렇습니다. 어, 제가 지난 5월 19일에 미꿈시에서 작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 주제는 어,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주는 시크릿 보물지도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지난 2월 34년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강사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천대 명강사 최고의 과정에 신청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중에 김순복 원장님으로부터 미꿈씨 한번 도전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4월 29일인데요. 그때만 해도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 그리고 열심히 하면 나도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시연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강의를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문 분야도 없는 것 같고 강사에게 꼭 필요한 운전도 못하고 PPT 제작도 잘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제가 보물지도를 만들었던 시기는 1월이었습니다. 일본 작가 음, 모치츠키 도시타카의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저의 보물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은퇴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저의 꿈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흥분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멋지게 보물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코치 상담가, 뭐 작가, 강사, 또 시니어 모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저의 사랑하는 딸이 호주로 가게 됐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 대학원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다니는 것도 그만두었고요. 코치로서의 어떤 비전도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자꾸 마음이 비전이 없어지고 이런 생각이 계속되니까 이 마음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꿈씨 강의에 대한 부담이 커졌어요. 보물지도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저는 보물지도에 그려졌던 꿈들을 하나 둘 삭제해 가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이미 포스터가 제작돼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저의 성격상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렵게 어렵게 강의 준비를 했어요. 어, 저의 보물지도를 그때 소개하긴 했는데 이 보물지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고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 강의를 끝으로 나는 강사의 길을 걷지 않을 거야. 강사의 길은 나에게 맞지 않아. 내가 강사가 되기엔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어차피 명강사 과정을 시작했으니까 어, 끝까지 듣고 수료하는 걸로 만족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료식 날 별로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저희 안방에 붙여져 있던 이 저의 보물지도를 뜯어서 찢어버렸어요. 그 보물지도를 보는 것이 너무 제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보물지도대로 내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이 과한 목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한심하기도 하고 남편이 보면서 약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보물지도를 찍고 나니까 저의 꿈도 희망도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6월, 7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했어요. 저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한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딸과의 이별이 너무 슬펐습니다. 모든 것을 챙겨주던 딸이 제 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그 제 삶이 한없이 두렵고 외롭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딸 앞에서 자주 눈물을 보였어요. 딸은 저의 이런 마음을 위로하고 호주로 떠나기 전에 엄마랑 즐거운 추억을 쌓자고 이야기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6월 중순경 딸과 함께 2박 3일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조금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9월 3일 공항에서 딸과 헤어질 때 딸을 울지 않고 웃으면서 보내주기 라는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닥까지 내려갔던 저의 체력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어, 올림픽 때 저희 탁구 선수들이 선전하는 것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하지? 탁구가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월 7일 날 탁구장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다행히 탁구는 저에게 잘 맞는 운동이었어요. 첫날부터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8월 한 달 딸과 매일 탁구장을 다녔어요. 딸과 함께 탁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추억도 쌓고 점점 마음의 힘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코칭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코치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코칭 강의를 다시 해보자는 제안을 주셨어요. 강의? 강사? 그럼 가천되지. 명강사 가천되지. 이러면서 제가 6기였거든요. 7기 그 후배들을 응원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두과자를 사들고 찾아갔어요. 그때가 이제 9월 10일이었는데 그때 이혜진 강사님이 저에게 책 쓰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주제가 가치와 성장 나는 강사다인데 가치와 성장 부분에서 저는 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다시 작가의 꿈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신이 났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KPC인데 KPC보다 상위 자격인 KSC에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또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점점 주변 지인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배 선생님을 상실 애도 코칭을 해주고 시니어 탁구장에서 만난 80대 노인분에게 그때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코칭, 시니어 코칭, 기타 등등 이렇게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물지도에 새겼던 그 꿈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저의 보물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닉네임을 저는 이제 마중물이라고 했는데요. 마중물의 의미는 제가 만나는 학습자나 고객에게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부어주는 한 바가지의 물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보물지도의 제목은 마중물 코치의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보물지도 이렇게 정했고요. 가운데 인생 목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항상 재미와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 의미만 있어도 안 된다, 인생이. 그래서 이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투업이 되고 싶은 거, to want,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되고 싶은 건 네 가지 영역으로 코치 상담가 한 축, 두 번째 작가, 세 번째 강사, 네 번째 시니어 모델이라고 정하고 제가 60세니까 3년 후 63세,
5년 후 65세, 10년 후 70세에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몸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 또, 제가 불면증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숙면, 바다가 보이는 집, 기타 등등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 옆에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찢어버린 그 보물지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다행히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고요. 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니까 여기에 써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작가로서의 꿈 이름인데요. 2월에 학교를 퇴임하면서 눈물이라는 선물의 제목으로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또, 가치와 성장, 나는 강사다. 우리 가천대 명강사분들과 공저를 했고요. 출판 기념회를 다음 주 일요일 날 합니다. 제 보물지도에 있던 출간 기념회를 65세로 잡았는데 너무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코치로서도 성장을 했고요. KSC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다양한 분야의 코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코칭 경험을 또 다른 코치님들에게도 강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사 되기를 포기했던 제가 지난 일요일 강사 페스티벌에서 학습 코칭 분야로 우수 강사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 다음 시니어 모델인데요. 그 시니어 모델 그 아카데미 포기한 이유가 무슨 모델 대회가 있으면 키 제한이 있더라고요. 저는 키가 155cm인데 160cm 이상 지원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만뒀는데 제가 옷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니는 단골 옷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옷가게는 새 옷가게가 아니고 구제 옷을 파는 옷가게인데 그 옷가게를 17년 다니면서 제가 멋쟁이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골 손님들과 그 옷을 좋아하는 지인, 또 사장님의 후원으로 돌아온 21일 토요일 날 피아노 학원 원장님 있거든요. 그 학원에서 동네방네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패션 모델로서의 동네에서 제가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물지도가 뭐고 어떤 원리가 있기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꿈이 현실화가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물지도라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커다란 종이에 붙여놓고 매일 자주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런데 그 꿈이 현실화되는 것에는 뇌과학 기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의식은 확대 렌즈와 같다. 그러니까 계속 내 꿈에 대한 시각화 정보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빨리 포착하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보물지도를 찢어버리긴 했지만 5개월 동안 계속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이거 하자 하면서 실천으로까지 연결됐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코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코칭은 실행력을 높이는 그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고 그것을 하나, 둘 실행하다 보니까 정말 현실화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잠재의식의 원리인데요. 우리 뇌에는 기억의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계속 꿈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 뇌의 전두엽 부분 중에 세마라는 곳에 이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기회의 관련 정보들을 꺼내서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연의 일치인데요. 보물지도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의 포착이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이런 원리로 우리가 꿈을 나타내는 시각 자료, 사진, 그림 이런 것을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꿈이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저의 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딸은 28살이고 교대를 들어갔어요. 2년간 임용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4월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항상 딸이 진지하게 엄마 할 말이 있어.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또 무슨 폭탄 선언을 할까. 근데 딸이 자기는 교사가 안 되고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바로 찬성을 했어요. 그래, 엄마도 찬성이야. 왜냐면 저희 딸을 볼 때 교사보다는 요리사의 그 적성이 더 많고 재능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딸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9kg로 태어났고 여러 가지 그 자랄 때 많이 아프고 뭐 성장을 위해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148cm에서 멈췄어요. 발 사이즈는 215예요. 뼈도 아주 약해요. 그냥 초등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너의 신체가 이러니 초등학생을 상대하면 너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의 권유로 교대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가끔 시간 강사를 학교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이 교사로서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걸 더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빠의 반대도 있었고 외삼촌이 몸이 저렇게 약한데 어떻게 요리사를 하냐. 저희 오빠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면서 잠시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딸은 자기의 길을 잘 개척해서 지금 현재는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힐튼 호텔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딸과 제주도 갔을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기로. 그리고 서로에게 편지도 써줬어요. 12월 31일 날 각자의 집에 배달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어, 저는 이제 딸을 보러 내년 2월에 호주로 갑니다. 이제 딸은 저에게 자랑거리예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꿈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찾아서 보물지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 보물지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보물섬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강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